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 치료 강의 중에서를 읽겠습니다. 320쪽 몸과 마음의 고통 다스리기. 2003년 여름 미얀마 참매 명상센터에서 한 달간 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수행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라 모기가 무척 많아 계속 모기에 물렸습니다. 앉아서도 물리고 걸어가면서도 물렸습니다. 그래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227가지 계율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율 가운데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행자는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모기를 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모기가 제 팔뚝에 앉아 피를 양껏 빨고서 날아가고 싶을 때 날아가는 것을 그대로 관찰하게 됐습니다. 모기가 물면 바로 가렵지 않고 조금 지나야 가렵기 시작합니다. 미얀마 모기에 물리면 우리나라 모기에 물렸을 때보다 처음엔 훨씬 가렵지만 조금 지나면 가려운 게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 가려운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운 정도가 12였다면 아무런 의도를 내지 않고 관찰만 하니까 가려운 게 3 정도가 된 것입니다. 가려운 걸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찰만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기가 물어도 가려운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려운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 궁리하다가 제 나름대로 3가지 기전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몸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려울 때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가렵지? 또 가려우면 어떡하지? 등등 말이지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가려움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관찰만 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가려움이 증폭되지 않고 있는 것만큼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 가려운 것이지요. 둘째, 가려운 걸 관찰해보니 가렵지 않다가 했습니다. 계속 가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려운 건 어떤 물질이 분비되면서 그런 것이니 그 물질이 분비되지 않을 때는 가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렵지 않을 때를 느끼니까 전체적인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셋째, 전체 과정을 관찰한다는 건 가려움의 변화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렵지 않다가 조금 가렵다가 많이 가렵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가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모두 보니 가려움에 대해 좀 담담해졌습니다. 저는 발톱 무좀이 있어 가끔 발톱을 관리합니다. 발톱이 피부와 붙어 있어서 그 부분에 처치를 할 땐 무척 아픕니다. 언젠가 가려움을 관찰할 때처럼 그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려움의 경우처럼 통증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증 관리에도 관찰이 유효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통증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1년 6개월간 명상과 자유치유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는 치과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참가하여 수련한 이후에는 치과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관찰의 힘 덕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팁인데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주는 처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통증이 오면 환자가 쇼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주지 않는다 라고 시술자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 데도 관찰은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란 화나 의심, 불안 같은 걸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불편한 마음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가려움을 관찰하듯 마음의 불편함을 관찰한 것이지요.
보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산에 낀 구름이 바람에 싹 흩어지듯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마음은 늘 어느 대상에 가서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대상에 가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가 불편함을 주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와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주의의 대상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 수밖에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졌기에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박증에서 벗어나기를 읽겠습니다. 강박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과학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뇌과학 관점에서 강박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설명은 UCLA 정신과 교수인 제프리 슈워츠 박사의 책 사로잡힌 뇌, 강박에 빠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박증과 관련된 뇌의 영역은 꼬리핵, 피각, 안화전두피질, 대상회입니다. 꼬리핵은 사고 변환 시스템이고 피각은 행동 변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더러운 걸 보고 뇌의 앞쪽 전두엽에서 손을 씻으라는 메시지가 꼬리핵으로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꼬리핵과 연결된 피각이 손 씻기로 행동 기여를 바꿉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이때 정상인 사람은 꼬리핵에서 손을 씻는 것으로 사고가 변환됩니다. 반면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사고가 변환되지 않고 손을 씻으라는 메시지가 꼬리핵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피각에서 역시 손 씻기로 기어가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씻게 됩니다. 꼬리핵은 안화전두피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안화전두피질은 오류 정보를 검색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화전두피질에서 오류 정보의 유무를 알아차리는데 안화전두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손을 씻어서 깨끗해졌다면 안화전두피질이 손에서 오류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활동을 쉬어야 하는데 안화전두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에 계속 오류, 더러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 거지요. 이 메시지가 꼬리핵으로 반복 전달되니 손을 반복해서 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회 또는 대상회전에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끔찍해질 거라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손을 계속 씻는 강박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손을 씻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이 대상회에서 생겨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손을 씻게 됩니다. 제프리 슈워츠 연구팀에서는 강박증 환자에게 약물을 권하기보다는 올바른 노력을 통한 행동 치료를 권합니다. 약물을 쓴 경우와 행동 치료를 한 경우의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을 병행합니다. 이 팀에서는 치료 시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합니다.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촬영하고 올바른 노력을 하게 도와준 다음 다시 촬영하여 두 영상 사이의 변화를 환자에게 보여줍니다. 환자들의 최초 상태 영상을 보면 강박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밝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올바른 노력 다음에 찍은 영상에서는 그 부위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본인의 뇌 영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확인한 환자들은 올바른 노력의 효과를 신뢰하게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연구팀에서는 환자들에게 15분 조치를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어야 한다는 충동이 일어났을 때 15분 동안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영상에서 15분 조치의 효과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행동 충동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걸 따르면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지금 참으면 좋아진다는 것을 영상에서 확인했으니 힘들더라도 참자라고요. 하지만 참는 건 무척 힘이 듭니다. 집에서 가스가 터질 것 같고 열린 문으로 도둑이 들어올 것 같고 세균에 감염된 손을 통해 병에 걸릴 것 같다는 끔찍한 신호가 대상회에서 계속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15분만 지나면 보통은 그런 충동이 없어집니다. 만약 사라지지 않으면 15분 단위로 계속 참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광박적 행동 충동이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이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겨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점차 뇌가 변화하여 광박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마음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박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속성상 늘 어느 대상에 가서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박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증상의 시초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불안하고 찜찜한 것이 있고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이 넓게 뚫려 버린 것이지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기 위해서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려고 그것과 관계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은 강박증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씻는 강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손 씻는 강박과 관계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독가스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독가스가 유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독가스가 없는 곳으로 얼른 이동해야겠지요. 그런데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독가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농도가 조금 옅은 곳을 찾는 식의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독가스의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속성으로 볼 때 강박증을 끊기 위해서는 강박증과 연관된 생각을 스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치료한 어떤 강박증 환자는 생각 내려놓기 연습을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강박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는데 그 연습을 통해 결국 강박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박증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주 떨치기 힘든 생각이지요. 생각을 내려놓는 힘이 강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든 덫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현재에 집중하기 같은 훈련을 꾸준히 해서 생각 내려놓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맞지만 이까야의 사유를 가라앉힘경에서 부처님은 생각 내려놓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을 그대로 싣지 않고 축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유를 가라앉힘경. 비구들이여 보다 높은 마음에 몰두하는 비구는 5가지 표상을 때때로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무엇이 5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어떤 표상을 의존하고 어떤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할 때 탐욕과도 관련되고 성냄과도 관련되고 어리석음과도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비구는 첫째, 그 표상과는 다른 유익함과 관련된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숙련된 목수나 목수의 도제가 예리한 쐐기로 거친 쐐기를 제거하고 빼내고 없애는 것과 같다. 둘째, 이렇게 해도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사유들의 위험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사유들은 해롭고 이런 이유로 이 사유들은 비난받을 만하고 이런 이유로 이 사유들은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온다라고. 예를 들면 장식을 좋아하고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에게 뱀의 사체나 인간의 시체를 목에 걸어주면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하고 넌더리를 내는 것과 같다. 셋째, 이렇게 해도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사유들을 마음 챙기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눈을 가진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형색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넷째, 이렇게 해도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사유들의 원인을 가라앉힘을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급히 가다가 왜 내가 급히 가지? 나는 천천히 가야지 하면서 천천히 간다. 왜 내가 천천히 가지? 나는 서야지 하면서 선다. 왜 내가 서 있지? 나는 앉아 있어야지 하면서 앉는다. 왜 내가 앉아 있지? 나는 누워 있어야지 하면서 눕는다.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이 각각의 거친 자세를 가라앉히며 미세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이렇게 해도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유익한 마음으로 해로운 마음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짓밟아 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악한 사람을 머리나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서 제지하고 압박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할 때 탐욕과도 관련되고 성냄과도 관련되고 어리석음과도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제거되고 사라진다. 그런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전일해져서 삼매에 든다. 이를 일러 사유의 행로에 대해 자유자재한 비구라 하니 그가 원하는 사유는 사유할 것이고 그가 원하지 않는 사유는 사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래를 끊었고 족쇄를 풀었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선정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일종의 생각 내려놓기 실천 매뉴얼 5단계를 만들어 두었다가 힘든 일에 닥쳤을 때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큰 손해를 준 사람과 맞닥뜨려서 화가 많이 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대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의 따스함이 펴지면서 긴장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매뉴얼로 만들어두고 때때로 실천하다 보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건전한 대상으로 옮겨도 여전히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를 일으키는 생각들이 자신에게 해가 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를 일으키는 생각을 하면 마음도 불안정해지고 몸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또 정신이 산란하여 정작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명백하게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에게 손해다.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숙고하여 불건전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불건전한 대상으로 아예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서양의 지도자들이 마음의 닷을 내리라고 표현하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나 발바닥의 감각 등 평소 자신이 쉽게 즐겨 쓰는 집중의 대상을 마련했다가 거기로 주의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불건전한 생각이 지속된다면 4번째 단계로 넘어가 그 생각의 원인을 가라앉히는 노력을 합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불건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 어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급히 가다가 왜 내가 급히 가지? 나는 천천히 가야지 하면서 천천히 간다. 왜 내가 천천히 가지? 나는 서야지 하면서 선다. 왜 내가 서 있지? 나는 앉아야지 하면서 앉는다. 왜 내가 앉아있지? 나는 누워야지 하면서 눕는다.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이 각각의 거친 자세를 가라앉혀 미세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이렇게 불건전한 생각의 뿌리를 숙고하여 조금씩 그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5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를 악물고 사생결단하여서 마음으로 불건전한 생각을 짓밟는 것입니다. 어느 강박증 환자는 제가 이 경전 구절을 일러주고 그 의미와 활용법을 알려주었더니 자기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어 수첩에 적어두고 늘 간직하며 때때로 읽고 그 뜻을 음미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333쪽 강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으로 불교 정신치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읽는 것 들어주시니라고 참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교 정신치료를 통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불교 공부와 수행, 그리고 삶 속에서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경전 읽기가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불교의 맨 위에 있는 스승은 누가 뭐래도 부처님이시고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사람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지를 경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공부보다는 모임에서 함께 하는 공부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수행을 통해 직접 경험하면 좋습니다. 수행을 알면 알미 깊고 분명해지며 그 과정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네, 저도 불교 정신치료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씩 읽다 보니 벌써 40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으니 다음 단계로 다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가피 더욱 증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